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PCL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PCL은 다중혈액 진단 기술을 보유해서 이 부분이 다른 경쟁 기업들과 다르게 이 혈액 진단에 있어서 좀 더 앞서 있고, 특히 이제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코로나19를 그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다른 그 진단 회사들과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좀 실적이 나왔지만, 그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판매량이 훅 줄면서 다시 옛날에 그 R&D만 하던 그 기업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회사가 완전히 좀 그 수익이 없는, 거의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죠.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한 8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말 다 한 거죠. 이게 이제 그 2년 전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371억 정도 매출이 이제 달성을 했었었는데, 그 이후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 판매량이 쭉 떨어지면서 지금 매출액이 한 8억 원 정도로 확 줄어든 겁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그 국내 뭐 해외 수출은 고사하고, 지금 뭐 국내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막 크게 줄어들어서 이거 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완전히 좀, 이 기존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금 회사가 좀 붕 떠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상반기 내내에서 8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, 지금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될 정도니까 뭐 말 다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은 8억인데 영업 손실이 74억이 발생하고 단기 순손실이 반기에 80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. 작년에 그 반기 기준으로 132억의 그 손실이 발생했었는데요. 이렇게 돼서 누적해서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그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, 내년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나올 때 과연 이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을까,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, 솔직히 따지고 보면 김소연 대표가 이 회사를 갖고 다양한 뭐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매한 돈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벌려놨지만 제대로 된 게 없고, 남편 회사인 올릭스 쪽에도, 올릭스가 이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지만 이쪽도 뭐 그 별로 사업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, 올릭스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그 진짜 뭐 답이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5% 이상 주주를 보게 되면 김소연 대표랑, 그다음에 남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올릭스라는 회사, 이게 이제 2대 주주로 있고,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회사라는 GM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이 김소연 대표의 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. 5% 정도. 그 지분을 지금 GM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최대주주 이제 특수관계인들 다 포함하면 지분이 지금 뭐 26.74%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 김소연 씨하고 남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친 거하고 특수관계인은 얼마 되지도 않고, 그리고 이제 GM이라는 이쪽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% 지분,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수관계인 아닌 특수관계인을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, 이 GM 때문에도 이 보령 바이오파마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, 결국은 GM이 추가적인 유상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신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도 실패했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PCL과 올릭스는 부부관계입니다. 부부기업이고 두 회사 다 상장이 돼 있는데, 뭐 최근 들어서 올릭스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 PCL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작년에 이 김소연 PCL 대표이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미 때 같이 이제 미국에 날아가서
이 방미 때 이제 그 GM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때 이제 이 김소연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 400만 주 이 최대 지분을 이쪽에 넘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 주식을 뭐 유상자를 이 GM이 국내에 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이후에 이 GM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실패했죠. 그러면서 보령 바이오파마 M&A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거는 물 건너가는 일이 되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때 유상자 들어온 돈 갖고 북미나 유럽의 체외진단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자금으로 서겠다고 했지만 뭐 유상자 못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못했죠. 말 그대로 PCL이라는 회사는 지금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도 제대로 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사업 자체가 불분명해진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죠. 작년에 이제 PCL이 이제 미국 투자사 GM으로부터 이제 주식 투자 400만 주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다 이 계약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. 실패했죠. 투자 유치.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이 보령 바이오파마 M&A에 사용되기로 했지만 실제로도 이 돈이 안 들어오면서 이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도 실패했고, 네. 그리고 결국은 급기야 요번에 국감에서 이 PCL이 그 개발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, 특히 이제 이 침으로 이 코로나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이 키트가 이 제대로 된 임상이 아니라 뭔가 좀 그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국감장에서 불거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PCL 김소연 대표가 소초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뭐 친하게 지냈고 그러한 혜택을 여러 가지 뭐 받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죠.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PCL이 작년도 그렇고 그 요 근래 몇 년 동안 보여온 행위는 좀 의심스러운 장면이 좀 많긴 합니다. 왜냐면 지금 매출 외형도 계속 꾸준히 줄고 있고 그래서 사업의 실체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작년에 미국 투자사라는 GM에다가 뭐 김소연 대표 자기 구주를 몇백만 주를 매각을 해서 캐시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한 돈을 갖고 또 뭐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겠고 그 돈이 또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뭐 투자를 신규로 더 받을 거다 했지만 그 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김소연 대표가 주식만 팔아먹은 그런 꼴이 돼버렸고 이게 이제 그 우리로서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 볼 때는 솔직히 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먹튀를 하는 거라는 밖에 느낌이 안 드는 거죠. 거기다 요번에 국감장에서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에 문제가 있다, 조작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 황당해지는 거죠, 이제. 근데 이거는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주가가 지금 뭐 1년 내내, 이건 짧게 봐서 이제 한 1년 정도 길이를 봤을 때 이 정도고, 재작년부터 한 2년, 이렇게 3년, 코로나 한참 때일 때하고 비교해보면 주가가 형편없죠. 네. 그래서 이 PCL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그 연구의 진실성에 위배되는 기업, 이렇게 보면, 솔직히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이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공시하는 그 연구 성과라는 것들도 이게 뭐 임상에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 1상 2상 때까지는 이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임상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아도 임상 비용을 그 회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다음 임상으로 넘어가게 합니다. 하지만 임상 3상 때는 이제 여기서 통과되면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격하게 그 KFDA에서도 이 심사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. 왜냐면 자칫했다가 문제 있는 약을 발매를 허가해주면 그걸로 해서 이 약을 쓴 환자들은 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KFDA에 승인을 내준 사람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진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. 임상 1상이나 2상 또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건 그 임상의 연구비를 대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KFDA는 그냥 허가를 내줍니다. 왜냐면 그런 연구비를 국가 뭐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 자금으로 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굳이
뭐 연구 데이터가 또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말리진 않죠. 하지만 임상 1상, 2상과 다르게 임상 3상에서는 진짜로 이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약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죠. 그래서 임상 1상이나 2상이 뭐 통과되거나 하는 것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제 뭐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을 공부를 해서 그 연구소 그 보고서를 꼭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해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알기는 어렵죠.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이 다른 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그 기술을 다른 이런 기술의 실체나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사나 아니면 다른 그 연구 기관들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들, 즉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건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. 그러한 그 결과로 한번 필터링이 된 이후에나 그 연구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PCL 같은 경우는 요번에도 작년부터 해서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 조작 이 의혹까지 발생하면서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회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. 특히 이 작년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잡음이 많이 생기는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매끄럽지 않고 뭐가 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억지로 일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회사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